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행동 연구의 흐름은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비헤이비어럴 행동.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리더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뭔가 행동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보고 팔로워들이 리더를 믿고 따르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행동? 그게 어려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른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어떤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를까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을 상당히 잘한다고 해보세요. 잘 가르쳐요.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가게 수업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상당히 유능한 거죠. 그죠? 유능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할 거예요. 뭐 어려운 가정을 하지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냐면 그분들 중에 하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 지식과 함께 좋은 티칭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분을 존경하겠죠. 자, 결론을 내보면 리더의 이 말이 너무 중요하네. 리더의 과업지향, 태스크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과업지향적 행동이 팔로워들의 존경과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죠.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군복무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이제 내무실에서 내무반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내무실장이라고 했나? 그분이 성격이 상당히 불같았어요. 저 때만 해도 군대가 좀 무시무시했거든요. 맞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사람이 무서웠어요.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이 계급이 높으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키도 상당히 컸거든요. 키가 한 185 이상 정도 됐었어요. 등치도 크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성격적으로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섭고 사실 뭐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보여지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잘 수행했어요. 제가 이제 내무실에서 침상 정리를 못해서 침상 정리를 하면 이제 그 군인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각을 딱 잡아가지고 칼날같이 이렇게 탁탁탁 접어서 올려놔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이제 지적도 많이 당하고 혼도 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양반이 들어오더니 저를 제 머리를 한 대 때리더니 침상 정리 이거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한번 제 침상을 손으로 한번 쓱 만져줬는데 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각이 탁탁탁탁. 야, 저 사람 성격은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데 일 잘하는구나. 그리고 뭐 사격 같은 걸 해도 훈련 받을 때 뭐 총검수를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간부들 부사관들이 명령 내리는 것도 잘 수행하고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군인으로서의 과업, 태스크를 잘 수행하니까 믿고 따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됐죠?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이제 상당히 힘들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데 그 매니저들이, 그죠? 매장의 매니저들이 따뜻하게 대해준 적 많죠. 그런 분들 잘 안 잊혀져요. 뭘 잘하는 거예요? 릴레이션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관계 써볼까? 정리를 해보면 조직 속에서 팔로워들이 리더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이거다. 과업을 제대로 아주 스킬풀하게 잘 수행하는 거나 아니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가. 그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그러는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따뜻하게 학생들 이렇게 보듬어주는 선생님들 있죠. 야단 안 치고. 근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 어떤 말을 해요. 야, 저 선생님 정말 인간성이 좋다. 어쩌면 학생들하고 저렇게 어쩌면 관계 관리를 잘할까. 이 두 가지더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존경하는 그리고 믿고 따르게 된 행동들을 조합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 과학 관련된 거, 관계 관련된 거. 이른바 태스크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이른바 릴레이션 오리엔티드 비헤이비어. 과업 지향적 행동, 관계 지향적 행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더라. 이게 행동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리더가 열심히 일을 잘하고 뛰어난 어떤 과업 능력을 보였을 때 믿고 따르게 된다. 전쟁에서 장수가 삼국지 보면은 관우나 장비나 뭐 조운이라든가 뭐 하우돈 이런 사람들 등장하는 거 보면 상당히 전투에 능하죠. 부하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부하들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유비 같은 사람은 그죠? 한 방에서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매력이 상당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가 드러내는 행동, 리더가 보여질 수 있는 행동, 리더가 나타나는 행동, 리더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연구한 이론. 오하이오 대학, 그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스터디라고 해요. 그래서 투 디멘션. 그 다음에 블레이크와 모튼의 이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하이오 연구만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구 방향을 보면, 야, 이제 알았어. 우리가 리더의 특성을 접근해서 이해하는 것은 리더십에 접근하는 길이 아니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리더 행동을 통해서 그를 믿고 따르게 되지. 리더 행동은 과업 관련된 거, 관계 관련된 거.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거기 컨틴전시라고 돼 있는 거는 요 말 괜찮을 것 같아요. 시츄에이셔널. 상황적 접근이라고 할게요. 컨틴전시하고 시츄에이션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야, 그래, 알겠어. 리더가 존경받을 수 있는 부하들의 따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과업 관련된 행동과 관계 관련된 행동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과업 관련된 행동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바람직하고 혹은 관계가 중시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죠. 자, 예를 들면 조직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사활이 걸린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관계를 중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과업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부하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과업 관련된 리더 행동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관계를 중시하는 리더 행동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situational approach 혹은 contingency approach 혹은 contingent approach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피들러의 contingency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하우스의 fast goal theory, 이른바 경로 이론, 리바이즈들을 제가 빼먹었다. 경로를 이렇게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허이시와 블렌차트의 띠어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우스의 경로 이론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컨템포러리 띠어리라고 해서 1970년대 후반,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80년대 이후의 리더십 연구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많이 다루어지는 트랜잭셔널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오센틱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이해되셨어요? 동시대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뭐 서번트 리더십, 오센틱 리더십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시대로 오면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해졌냐면 상황적 접근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그죠? 조직이 처한 상황이거나 어떤 부서나 어떤 집단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과업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리더 행동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관계가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하느냐가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컨템퍼러리 어프로치는 아니야.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더의 과업 관련된 행동도 상당히 중요해. 이걸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오센틱 리더십은 리더의 관계 중심적 행동. 다시 얘기하면 팔로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관계를 중시하는 행동도 드러나고, 그리고 이게 또는이 아니에요. 엔드예요. 그리고 과업 관련된 여러 가지 리더 행동도 나타난다. 그죠?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일만 잘해서도 안 되고 부하들과 관계 중심만 해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고르게 갖춰야 된다라는 게 동시대적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 밖에도 뭐 LMX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리더, 멤버, 뭐 익스체인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레이드 어프로치에서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에서 특정 상황에 따른 리더 행동이 중요하고 동시대의 리더십에서는 관계 관련된 리더십 행동, 리더의 행동, 그리고 과학 관련된 리더의 행동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페이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6페이지 보시면은 트레이드 어프로치를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잠깐 강의 멈추고 읽어보실까요? 자, 다 보셨죠?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스토그딜과 만의 연구를 보면 어때요? 리더의 특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그딜과 만. 자, 핸드아웃 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리더는 인텔리전스, 그죠? 인텔리전스. 인텔리전트해야 돼. 지적이어야 돼. 그리고 다미넌트, 좀 지배력이 있어야 돼. 다미넌스. 그 다음에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에너지와 액티비티, 에너지와 활동력이 수준이 좀 있어야 되고, 태스크 렐러번트 날리지, 과학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돼. 당연히 맞는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우즈하고 포즈너라는 사람 옆에 거 보세요. 적어도 리더는 야, 다른 거 다 중요한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갖고 있어야 돼. 리더는 아니스티,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워드 로킹, 미래를 잘 계획해야지.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지. 인스파이어링, 영감을 줄 수 있어야지. 컴피턴트, 능숙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의 좋은 특징들을 다 갖다 붙이면 특성이론 되죠. 이후원의 연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원의 to trade, 그죠? 이후원이 얘기하는 두 가지.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 리더는 건강해야 돼. 그죠?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장점 또 갖다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켈러만의 배드 트랙 한번 보세요. 켈러만의 배드 트랙. 야, 리더가 좋은 특징들은 갖다 붙여도 끝이 없으니까 적어도 나쁜 특징은 없으면 돼. 나쁜 특징 어떤 거 있어? 인카피턴트, 무능력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리지드는 융통성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인템포릭, 부절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캘러스, 냉담해서는 안 되고, 커럽트, 부패해서는 안 되고, 인설러, 편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것도 나쁜 특징들 되게 많죠. 리더는 게을러서는 안 돼. 그죠? 레이지해서는 안 돼. 그죠? 리더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불정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배드 트랙도 많잖아요. 그래서 리더의 특성 이론은 끝나게 되죠. 도대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단순히 리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그가
왜 그를 믿고 따르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드 이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행동 이론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사고는 쉽지가 않죠. 그럼 리더를 특징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리더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게 맞는가?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어요. 도대체 리더를 뭘 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까? 행동이구나. 그렇죠? 편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만 리더십 연구의 패러다임이 행동 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자, 거기 6페이지 한번 봅시다. 6페이지 보시면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가 나오는데 이것도 잠깐 멈춤하시고 강의 멈춤하시고 좀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왼쪽 이런 말이 있어요. Showing consideration. Showing consideration. 그리고 이제 가로로 된 거 보면 initiating structure. 이 말만 좀 잘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 요 consideration은 이제 고려를 보여준다. 그죠? 고려를 보여준다. 고려를 보여준다. 조선을 안 보여주나요? 이런 농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배려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의역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다는 건 뭐예요? 고려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consideration, 생각한다는 거죠. consideration이 심사숙고하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려면 배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배려해? 팔로워들을. 그 배려한다는 거는 뭐냐면 팔로워들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듬어서 보는 거죠. 관심 있게. 뭐냐 이 얘기는 showing consideration은 릴레이션과 관련된 리더의 행동이에요. 관계와 관련된.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과업만 중시하는 리더는 자기네 부서원이 아픈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죠. 아니, 감기 누구나 걸리는 건데 뭘 저렇게 자기 혼자만 아프다고 그래. 근데 자기네 부서원을 아끼는 리더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저 친구 요새 일이 너무 많았나? 과로했나? 따뜻한 쌍화차라도 내가 하나 갖다 줘야겠다. 그거 줬어요. 그러면 그 부서원은 그 리더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나를 생각해주는, 우리 회사에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팀장님밖에 없구나. Showing consideration. 됐죠? 즉, Relation Oriented Behavior를 보이는 거고, 요 말은 좀 어렵다. Initiating Structure라는 거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한글책에는 구조 주도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주도라는 말이, 이 구조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스크 스트럭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업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화된 과업이 있고, 과업 구조를 얘기할 때 하나는 unstructured,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조화된 과업이 있고, 구조화된 과업, unstructured니까 비구조화된 과업이 있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비구조화된 과업, unstructured task. 이거부터 한번 봐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은행 같은 경우 가봅시다. 은행에 보면은 이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른바 텔러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매뉴얼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고객이 번호표를 뽑고 이제 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차례가 되면 번호표를 들고 가면 첫 번째 창구에 계신 분들이 인사를 하죠. 고객들한테.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매뉴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인사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 번호표를 주십시오. 그럼 번호표를 주고 그럼 앉으십시오. 그리고 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창구에서 필요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대화들 몇 개 끝나고 일이 다 되었습니다. 뭐 다른 일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구조화된 거업이라는 경우에는 상당히 일이 루틴하고 정형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것들을 관찰한다고 할 때, 다시 얘기하면 과업 수행하는 것을 관찰한다고 할 때 그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예를 들면 창구 직원이 고객들한테 인사를 안 했다. 감점이죠. 서비스 쪽에서 고객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한다. 목소리가 온화하지 못했다. 딱딱했다. 이것도 감점 요인이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정형성이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비구조화된 거업이라는 거는 정형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보면, 그죠? 뭐 간암 수술을 한다고 해보세요. 위암 수술이나. 그러면 암의 위치가 위가 다 다르잖아요. 위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 위도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절개할 때도 사람들이 뱃살 두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술에 대한 근본 원리는 같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형성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라식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각막이 평평한 사람이 있고 둥근 사람이 있고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고 이걸 어떻게 깎아내느냐. 물론 기계가 깎아내지만 그것들을 얼마만큼 잘 조절하느냐. 상당히 비정형적이죠. 그래서 구조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복잡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비구조화된 과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조 주도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과업 구조를 갖다가 리더가 하나하나 다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니시에이팅 해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니시에이팅이 이런 뜻도 있잖아요. 초창기, 초반 만들어주는 거, 그죠? 초기화하는 거 이런 뜻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리더가 상당히 과업에 정통해서 해당 과업의 구조를 머릿속에 다 그려놓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다 점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니시에이팅 스트럭처는 과업 관련된 리더의 행동이 상당히 스킬풀하게 등장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중시하느냐, 과업을 중시하느냐, 리더의 행동. 하이, 로우, 하이, 로우. 자, 하나만 볼까요? 하이한 경우는 어때요? 둘 다 하이한 경우. 자, emphasize, 강조한다. reaching the goal. 목표에 이르는 길, 강조한다. 왜냐하면 과업이 중요하니까. 과업을 어떻게 우리가 절차상으로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목표에 리칭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할 수 있고. while 반면에 suggestion, 제안들을 웰컴이 환영한다. 그리고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콘센서스를 이끌어내게 인커리징 한다는 말이 뭐냐면 팔로워들의 모든 동의, 콘센서스를 이끌어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콘센서스를 이끌어내려면 팔로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낮은 경우에는 패시브하다. 난 커미털, 믿어줘도 특징이 없다. 그리고 임팩트, 로우 임팩트, 그죠? 별로 임팩트가 없다. 부하들한테.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구조주도형의 어떤 리더, 이게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플로이 과업에 대해서 스트럭처 다 세세하게 구조화시킨다. 그림을 다 그려준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예를 들면 마케팅 리서치를 할 때 설문조사는 이렇게 하고 항목은 몇 개로 잡아야 되고 표본은 얼마를 잡아야 되고 하나하나 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을 딱 맡기고 못하면은 야단치고. 그죠? 반면에 showing consideration, 부하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의견을 듣는 거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요? 관계가 좋으니까 잘 물어보고 팔로워들도 대답을 잘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3부로 이어가 볼게요.